핸드에서 놓이다가 그냥 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젯장 5코스트 때는 주술사가 가젯장을 써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은 대지 충격이랑 번개화살, 대지무기 같은 거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광기화물술사를 쓰는 이유는 역시 11 루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광기랑 야정을 내면서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생각해서 성기사가 그 병력 소집했을 때 번개 폭풍을 쓰면 주술사가 지거든요. 그 게임은 병력 소집을 카운터하고 그 인풋 두목들을 카운터하고 살짝 모자른 번개 화살이나 대지 충격, 그 번개 폭풍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걸로써 되게 좋다고 봅니다. 약점은 손놈 상대로는 1점씩 주기 때문에 타이노스가 낫고요. 필드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폭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범폭이 깔끔하게 정리해도 과부하 2 때문에 내가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술사로 미드레인지 구성할 때는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흑기사는 개치고, 흑기사 빼고 구간에 따라서 그냥 광기염술사 둘 써도 되고, 야정을 한 장만 쓰도 괜찮고요. 그 번개화살이랑 대지충격 2장을 쓰고 제가 대무를 안 쓰는 이유는 아라키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라키르랑 대무가 좋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잡히는 것도 약간 확률이고, 번개화살은 하늘빛비룡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뭐 속정은 옵션이고, 하늘빛비룡이랑 궁합이 좋은데, 대지무기로 내가 영웅으로 요즘은 하수를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화염수호 장력으로 필드 영향을 어차피 내가 교환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거여서, 전설 찍은 지는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쯤 전? 한 5, 6일 전? 근데 저랑 친추되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전설이 되게 빨리 됐습니다. 랭크를 안 하다가, 이제 카드 좀 추가되고, 덱 실험하고 그러다가. 성기사로 넘어간다고요? 성기사는 도기장 교실 아이씨, 여기 가서 저번에 용기사택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안김님이 주셨네요. 용기사 덱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 톤으로 그거를 타이핑으로 친 거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용기사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덱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참고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일일이 지금 성기사 덱도 안 만들어져 있어서 덱 하나 만들고 다 얘기해드려야 돼서,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고 요 글을 안개님이 올리신 용기사 덱 좀 봐주세요. 탁베이더님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덱을 만드는 유형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단순히 성기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직업들 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커요. 덱을 만들 때 지금 제 덱도 완전하지가 않고, 검은날개 기술평을 어떨 땐 썼다가 어떨 땐 뺐다가 구간에 따라서 만나는 직업 상대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계속 바꾸거든요. 어떤 덱을 말씀하시는 거죠? 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접 굴릴까요 그럼? 방송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덱을 만들 때 그 마인드에 대해서, 마인드라고 하나? 스킬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애매한 게 많아요. 전사는 좀 아니지만 치유 로봇이라든지 그 에이슨 존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쓰고 싶은데 폭탄 투척사라든지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개발 회사 용병 쓰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런 카드들은 다 쓰고 싶은데 결국 5코스트의 그 비율, 그 5코스트는 몇 장 이상은 안 된다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청가루요? 글쎄요, 청가루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렴한 덱으로 잘하는 방법을 제시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잘하지 제 덱은 봐도 저렴한 덱 없죠. 그래서 청가루로 어떤 덱을 하는 게 좋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법사는 되게 복잡한 덱이라서 다시 보기 궁금하신 점은 다시 보기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계법사는 아닙니다. 그 어떤 걸 넣고 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다음 방송은 어린이날 할까요? 5월 첫째 주에 한 번 할 것 같은데 어린이니까 어린이날 하는 걸로 할까요? 어떤 카드를 넣고 빼야 하는가 그거를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저의 경우는 이거 예시를 어떻게 해주지? 그러니까 예, 이번 주말엔 방송 없어요. 사냥꾼 제가 2덱으로 전사를 돌렸어요. 근데 가령 방패막기를 빼고 방패막기가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사실 필요 없는 경우 많거든요. 이세라에 넣었어. 전사 미러전을 내가 더 이기겠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방패막기를 안 쓰고 이세라를 썼어요. 근데 사냥꾼을 만났어. 근데 되게 애매하게 하다가 내가 졌는데 내 핸드에 이세라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세라를 뭐를 빼고 이세라는 사냥꾼이어서 무슨 뭐죠? 뭐를 빼고 넣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덱을 만드는데 저는 반 이상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 한 번만으로 이세라 이거 존나 쓸모없네 하고 빼버리시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글거리는 정전 도끼를 한 장 쓴 시절이 있어요. 이게 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전사 미러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사 대 전사에서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가 되게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되게 많을 때 손놈 전사가 되게 많은 시절에 제가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며칠 전에는 이 덱에서 전쟁 도끼를 한 장 썼어요. 근데 전쟁 도끼를 빼고 가령 검은 날개 기술병을 넣었을 때 기계법사를 만났어. 근데 처음 했는데 전쟁 도끼가 안 잡히고 검은 날개 기술병이 잡혔어요.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원래 기술병이 아니면은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가 2장이었던 거니까 기술병이 잡혔다는 거는 도끼 들고 시작한 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장 써버리고 얘 넣어버리느라고 도끼를 한 장을 버렸는데 지룡 내고 막 꽁꽁 로봇 내고 하는데 지룡 꽁꽁 로봇 연달아 냈을 때 도끼로 그거 2개를 잡아버렸으면 내가 100% 이긴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살려주니까 굶주리용 나올 때 그냥 GG. 그러면은 결국 내가 검은 날개 기술병을 이글거린 전쟁 도끼 대신 넣어서 진 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그거를 수정을 하는 거죠. 예, 이사 들어온 놈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한 번 나왔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결과론이다. 가령 말리고스를 제가 전사로 좀 쓰는데 말리고스 쓸 때는 이 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전사가 도끼를 다 쓰고 상대 피 6 남은 상황에서 크로마고스를 뽑아서 졌어. 마지막 드로우가 크로마고스가 나와서 그리고 내가 서렌을 쳤어요. 상대 피는 6이었어요. 근데 그때 크로마고스 대신 필살 일격이 있었으면은 내 피가 12 이하여서 6점을 줬어. 그러면은 이 덱은 잘못됐네. 크로마고스 대신 필살 일격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겼다. 라고까지 하면은 너무 기준이 끝이 없어지죠.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필살 일격을 크로마고스 대신 넣으면은
크로마구스 대신 필살 이격이 먹튀짓 하느라고 내가 진판에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결과론으로 따질 수는 없는데, 단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글 거인의 전쟁 도끼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바로바로 덱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주술사가 치유 로봇을 한 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맨틱 겨울님이 그 치유 로봇을 걔가 되게 잘 써요. 근데 걔는 주술사로 진짜 치유 로봇 없을 때는 맨날 성견제 한 장씩 쓰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지금 제 덱의 경우에도 치유 로봇이 원래 초창본에는 있었어요. 근데 어떤 판에서 때때로 치유 로봇이 5턴에 그 파리를 못 받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치유 로봇을 지금 뺀 거예요. 차라리 그냥 힐 없어서 맞고 죽으면 죽겠다, 필드 영향력을 조금 더 늘리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이 덱의 유형을 보고 어떤 카드가 가장 적합한가 30장을 바로 찾아낼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경험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99% 이상의 하스스톤 유저는 자라 고수에서부터 하수까지 경험을 통해서 느껴보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이 덱의 문제점이 뭔지 혹은 보완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덱도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면서 몇 장 바꾼 것 같긴 한데, 이 덱이 이런 유형에서 완벽한 덱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당연히 안 드려요. 저보다 이 덱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분이, 흑기사 방송하다가 넣었나요? 저보다 이 덱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덱의 초본이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일단 자기가 실전에서 돌려야 돼요. 심지어 남들 말도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어떤 분한테 제 덱을 평가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덱을 돌려서 문제점을 찾아내셔야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죠.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거고 지금. 치유 로봇이요? 그러니까 치유 로봇을 이 덱에 한 장 넣어도 장단점이 있어요. 사냥꾼 같은 애들 상대로는 짱 좋죠. 근데 지금 이 덱은 치유 로봇이 없는 게, 초창기에는 제가 지금 이 유형의 치유 로봇을 한 장 썼다고요. 근데 여러가지 굴려보니까 치유 로봇 때문에 지는 것 같더라. 그거를 그러니까 힐 필요한데 단순히 힐 없어서 졌으니까 치유 로봇 늦차가 아니라 그 반대로도 생각해야죠. 그 필드를 결국 드루이드한테 내주고 서로 한 장 싸움까지 가다가 졌는데, 그때 치유 로봇이 아니라 썩은 위액 누더기 골렘이었으면은, 썩은 위액도 없네요 이 덱은. 내가 이겼겠구나 그런 판들이 있을 경우에 치유 로봇을 빼버리고 썩은 위액을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굶주린 용을 쓸만한 직업은 저는 전사를 제시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설에서 승률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덱이. 이게 최종 제가 쓰던 버전이 아닌데 아까 바꾸다 보니까 지금 29장이고 크로마구스도 요즘 안 쓰고 있는데, 아무튼 굶주린 용은 전사랑 궁합이 아주 좋은 직업이 카드라고 생각해요. 이거가 있는 전쟁 도끼가 있으면은 거의 모든 걸 끊어버릴 수가 있고, 전함으로 준 거 먼저 필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사의 특징이 누구나 방어구 제약자나 고토수행사자나 거의 누구나 쓰다 보니까 쓰는데 사턴에 죽발을 딱 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고, 심지어 죽발을 껴도 죽발로 두 번 치면서 고통사제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필드 영향력이 크지가 않아요. 내가 애초에 필드 낸 것들이 어그로가 별로 안 심하기 때문에 간정도 보통 안 쓰죠. 그러니까 필드 내가 뒤에 것들 센 것들을 4개까지 초반에 필드 제로를 만들겠다는 게 전사의 목적인데,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간정까지 넣고 먼저 필드 선점했을 때 이점을 올리겠다는 거죠. 굶주린 용이 나간 타이밍에 방어구 제약자나 고통수행사제 한두 개 정도 있고 도끼도 하나 끼고 있으면은 진짜 난리가 나요. 다른 건 도적. 이거는 제가 버린 덱인데, 이거는 지금은 안 쓰고 있는 덱이에요. 그냥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적은 투기장에서 굶주린 용을 쓰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그거는 제가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능을 생각했을 때, 영능이 보통 남아있는 점, 사턴 이전에 남아있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굶주린용 전함을 잡아내기가 제일 좋은 직업이 투기장에선 도적이고, 도적 외의 모든 직업은 굶주린용보다 서린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서린이랑 굶주린용 나왔으면은 저는 서린을 집을 거예요. 근데 도적의 경우는 굶주린용을 집을 겁니다. 영능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영능은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적으로 미드레인지 필드 빠르게 잡는 유형에서 이런거 기습을 한 장 정도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니가 너무 많으면 2장. 드루이드가 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한 장 이상 써야 된다라는 거를 추천드려요. 드루이드는 저코스트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간점도 한 장 써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드루이드가 굶주린용을 쓴다면은 급속성장을 안 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코스트별로 1코 간점 한 장 넣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2코 3코 하수 연달아 내고 화염 드루이드 같은 거 그러면서 4코에 굶주린용 내는 게 낫지, 가령 2코에 급속성장 쓰고 4코에 굶주린용 내는 거는 벌목기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전함으로 하수를 어차피 내가 또 때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벌목기 쓰시죠, 드루이드들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급성을 2장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단지 드루이드가 굶주린용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대부분의 카드들은 어떤 직업한테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진짜 구인 카드들 말고. 굶주린용을 드루이드가 쓸 거라면은 급속성장을 배제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 랭크 게임 일단 한판 해볼게요. 아, 미니카를 할까? 아, 근데 미니카 덱 바꾼 것 같아서 다시 만들어야 돼. 뭐를 아까 빼고 뭐 넣지 않았나요? 제이라, 그 상대는 드루이드는 한 반반. 약간 만나기 싫은 직업이긴 하고. 후회하게 해드리죠. 1코 안 잡히네. 1코 찾고 싶긴 한데 1코 들어왔죠. 불꽃고의 전사도 후반에 쓰고자 내 덱에 넣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초반 필드 어그로를 생각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유형이면은 후턴이 무조건 좋아요. 선턴은 핸드가 말려버리면은 너무 노답이라서. 이때 타이노스 내야 돼요. 이건 약간 투기장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능을 쓰면 무조건 손해다. 그러니까 영능을 뭐 잡을 거는 모르는데 드루이드는 잡을 거 없죠. 얘를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얼음창 이거 다 모일 때까지 얘를 갖고 있겠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여유 있는 판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피니셔로 여유 있는 판이라면은 얘 없었어도 이겼을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내면은, 이거는 약간 투기장이랑 이제 다른게 막 휘두리 하던지 비효율적인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는 있는데 제 하수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손자병법에도 있나요? 이 덱은 그 제가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그 몇백 년 전 사람이죠. 그 일본의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오륜설을 쓰신 분이 있는데, 검객이죠. 그분이 그 쓴 거에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필드 충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내가 계속 공격을 하면은 상대는 지금 정리해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 저는 그때 드로우를 볼 시간이 난다는 거죠. 베가본드는 예전에 형이 만화책으로 빌려온 거를 몇 권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베가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저는 그렇게 흥미가 없는 게 그거 자체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어느 정도 이제 역사 왜곡이 돼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미야모토 무사시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일본에서 대부분 그 소설을 원제로 만들어진 건데 그 소설 자체가 역사적 지식이 거의 없이 그냥 막 만든 거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그냥 막 짬뽕이죠. 그 시대도 막 안 바꾸고 그 주변 인물들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로 한 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저서를 추천드리는 거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침묵을 걸 필요가 없는데 그냥 드로우하고 저거를 안 잡고요. 잡네. 잡을 줄 몰랐어.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걸 잡을 줄 알았으면 올빼미 썼던 게 낫지. 그런 빌드 없는데. 어디를 공격할 거야? 도발 안 세워요? 저분은 안 아프신가? 나 같으면 도발 세울 것 같은데. 지금 올빼미로 뚫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정자 자군 야포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최고의 수비가 최고의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로데브 나온 거면 망했어요. 팔코 얼방이 팔코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을 하겠다. 이러면은 정자 자군 야포 이런 거엔 좋고요. 있으면 지금 저렇게 고민할까? 그니까 지금 이제 후반에 접어드는 타이밍에 거의 킬각 나왔고 핸들을 보시면 우연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드로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덱 자체에 지금 우연히 얼방에 핸드에 있고 화염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름의 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마법 비율이 높죠. 지금 올빼미까지 있고 한 장 한 장 드로우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나온 한 장이 딜이나 수비에 힐이라고 봐야 되나? 얼방이나 어뢰,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딜이나 힐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혹은 들어오면은 또 딜이나 힐을 찾아야겠고. 가령 요정용 같은 거를 넣으면은 초반에는 딜에 도움이 되지만은 이 타이밍에 이제 더 이상 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수습생도 그냥 3위 자체로는 딜 카드로 볼 수 없어요. 차라리 늑대기 유수가 나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여기서도 화염구를 넣어봤자 화작을 못 넣죠. 실질적인 딜량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면은 얘가 죽었을 때 없어요. 요거를 못하고 나중에 하나 더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미리 죽이고요. 아 그러면은 코스트가 안 맞네. 그럼 화염구에 하나 던져야겠는데.
그러면 얘를 안 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내도 됐을 것 같아요. 얘요? 예, 얘는 2점 더 챙겼던 게 나았겠죠. 과연 어떻게 할까? 다른 거는 숲수 침묵 정도인데 땅을 지켜야 요거요. 요거 당하고 얼방이 저 밑에 파묻혀 있었으면 잡았던 게 결과적으로 났을 수 있겠죠. 실제로 과학자의 침묵 걸려서 얼방 하나 차이로 지는 게임이 많이 나와요. 지금 8장 남았는데 V작 한 장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거 화염 뭐죠? 오코스트 사정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로우가 제가 다 나왔나요? 신비한 지능 2번 썼나요? 드로우가 더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니까 저 8장 중에서 킬각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용의 순결이랑 어라 하나 남았죠. 어라 2개 남았나요? 어라를 안 썼었나? 신지 한번 원록드려. 8장이 남았는데 요거 한 장 남았고, 요거 나왔으면 뭐 거의 이겼죠. 9코긴 했는데 제가 얼방이 2개니까 요거 나올 수 있었고, 요거 한 번도 안 썼죠. 요거 2장, 그 다음에 요거 한 장, 8장이었어요. 그러면 2분의 1을 넘는 확률로 킬각이 나온 거지, 저게 드로우 빨로 킬각이 나온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짠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지능을 또 찾으면은, 신비한 지능 뽑으면 뭐 거의 어차피 죽였겠죠. 그러면은 신비한 지능 한 장 남은 거. 그러니까 뭐를 뽑았어 방금은 이긴 상황이었어요.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고, 초반에 이득을 저렇게 못 보면은 힘없이 지기도 해요. 뭐 저 덱이 항상 저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러니까 막 특출 나가지고 이렇게 덱을 만든 게 아니라, 워낙에 오랫동안 제가 작년 1월달부터 이 유형의 덱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15개월 동안은 지금 16개월인가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덱이라는 거는 계속 실패를 경험을 해야 돼요. 같은 어그로 덱 상대로는 신비한 화살을 한 장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얼음 화살이나 신비한 화살이 같은 어그로 덱 상대로 초반에 1코 안 잡히면 힘들어요. 근데 1코가 잡히잖아요, 나도? 그러면은 위니 흑마 같은 거 상대해볼만 해요. 상대가 이제 누가감이 나오면서 다 패드할 때 어뢰 2개로 빠르게 걸어버리고, 전사만 아니면은 딱히 힘든 직업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벤트전에서 그 대형 잡채님한테 3대1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빨팀이랑 그때 당시 그 대형 잡채님이 있는 팀이 어디였죠? 그 마스카님이 있는 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 팀이랑 할 때 제가 대형 잡채님한테 3대1로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시합이 대형 잡채님이 그 위니 흑마법사하고 제가 어그로 법사 했거든요. 제가 7턴 8턴인가 8턴 9턴인가 어뢰를 계속 걸고 타이노스 살려서 어라 얼창 날리고, 그리고 10턴인가 V작으로 끝낸 적이 있었어요. 그 판 한 판 이기고 연달아 3판 졌는데, 그분 전사한테 또 전사한테 졌죠. 전사는 원래 이 유형이 이기기가 힘들고, 전사를 만났을 때는 결국 손패 싸움이긴 해요. 전사가 초반에 요것들 처리할 거 안 잡히잖아요. 거의 후턴 잡은 사람이 유리하기도 한 게, 전사가 선턴이면은 핸드가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사는 무거운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내가 지룡으로 시작해서 전리품 내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사한테도 킬각이 잘 나와요. 근데 보편적으로 도끼 하나 들고 시작하고 방어구 제약자 또 들고 시작하고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2장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전사전에서 좋은 덱은 절대로 아닌데,